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맞아서 최대 15만 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역 유통업계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대구시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금융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도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난독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독증은 10명 중에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시가 행진이 열렸습니다. 최신 무기를 보면서 신기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 섬뜩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맞아 최대 15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경절 특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유통업계에서는 이른바 중국 큰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이미 며칠 전부터 온갖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대구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점들이 즐비한 서울 명동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서울 지역 백화점 이곳저곳에서 쇼핑을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구의 한 백화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구석구석 찾아봐도 중국인들로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정기 할인 행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오히려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른 백화점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중국어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구 지역에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대구 시내 대표 상가 동성로에서도 중국 국경절 특수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국경절이라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많이 온다는데 대구는 좀 많이 관광객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도 많이 줄었고. 국경절 기간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부산만 해도 2만 5천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전체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고작 1%인 1,500명이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는 중국 관광객의 사각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대구시의 관광정책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를 찾는 중국인은 왜 적은 것일까? 서울과 부산에 비해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대구에 오면 요거는 꼭 보고 가야 된다. 이런 게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게 좀 약하죠. 쇼핑을 유난히 즐기는 중국인들의 기호에 비해 쇼핑 도시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초 대구 시내 면세점이 8월 말에 문을 열기로 했다가 이달 5일로 늦춰지는 등 국경절 특수가 예정돼 있었지만 준비가 뒤처졌습니다. 또 하나 대구가 관광도시로서 많은 매력을 지닌 곳이라는 홍보가 부족한 것도 단체 관광객 유치에 실패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안의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변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경주, 안동 등 불과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훨씬 우수한 관광자원이 즐비해도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콘텐츠 부족을 탓하고 있습니다. 주소라는 벽만 깨면 1시간 반 이내에 한국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고 관광도시 대구를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준비와 홍보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역 열차 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역 열차 사고를 일으켜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125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낳게 한 혐의로 무궁화호 기관사 44살 홍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33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관제실과 무궁화호 열차 모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한 명의 직원만 근무했고 신호기 위치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수원은 한울원전 1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발전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전은 원전 연료와 고압 터빈 교체, 설비 개선이 이루어지고 전원 없이 수소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도 설치합니다. 한울원전 1호기는 정비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수십 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피해 상인들을 위해서 금융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상인들은 생색내기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필품을 파는 점포가 빼곡히 들어찬 2층 건물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91개 점포 대부분과 추석 대목을 대비해 쌓아둔 상품이 잿더미로 변해 소방서 추산 1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상인들은 임시천막에서 근근히 생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토막난 매출에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구시와 금융기관이 앞다투어 5%대 저리대출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받은 상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쫓아가서 상담해봤는데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저희 가게 신청 안 했어요. 보통 뭐 마이너스 통장 쓰면 3.8, 뭐 4%대 하면 쓰니까 그렇게 큰 이득이라고는 생각 안 하니까. 중소기업청의 3%대 정책자금 지원 대출도 접수에만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서류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또 2차 추가분을 또 어제 또 2차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월 초순경에 가능한 걸로. 무엇보다 상인들은 불이 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와 화재 원인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차단막을 치고 내부 철거 공사를 강행하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25일 날 결과를 준다 하고는 결과를 안 주고 뭐 말일에 나온다 이래놓고 말일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지금 그 결과도 안 내고 저렇게 철거 작업하는 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상인들은 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비상벨 등 관리가 부실해 피해가 커졌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과 보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도 안 되고 또 이 설명도 없고 그 당시 스프링클러도 안 돌렸고 또 비상벨도 안 올렸고 또 이것은 엄연히 그 지난 여름에 엄청난 그 내부에 더위가 있었고 그런데도 이게 여기는 관리 소홀이야. 관리 소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이 생색내기, 실속 없는 행정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데도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난독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은 10명 중에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의외로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상적인 학생이 책을 읽는 눈을 컴퓨터로 분석한 것입니다. 단어와 줄 순서대로 글을 읽어나가고 가끔씩 의미가 생소하거나 생각이 필요한 단어에서 눈이 멈추게 됩니다. 반면 난독증이 있는 학생의 경우 단어를 마구 건너뛰는 것은 물론 줄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한 단어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난독증의 개념은 넓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단추를 잠그지 못하는 등 행동의 어눌함까지 포함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또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학습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뇌연구소에 의뢰해 수성구 모 초등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0%가 난독증을 갖고 있지만 학교나 학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학생의 특징은 책을 건너뛰어 읽거나 이해가 떨어지고 상황에 맞는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거나 독서할 때 눈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사항이나 숙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나 동작이 굼뜨고
운동 순서를 혼동하거나 균형을 못 잡고 자주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학생들을 학습 부진하러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만약에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못하는 경우에 선생님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난독증은 병이 아니라 뇌의 신호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충분한 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국유지인 옛 금호공대 일부터의 활용을 놓고 지역대학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그저께 옛 금호공대 운동장터 14,000여 제곱미터의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예산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호공대 등 지역대학들은 이 지역이 연구, 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되는 만큼 지하주차장과 휴게쉼터, 연구소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모두 기획재정부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국제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개 나라에서 23개 공연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참여 국가와 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은 지난해 자사 인터넷 사이트 CNN 고를 통해 올가을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로 안동 국제탈춤 축제를 소개했습니다. 효과는 컸습니다. 항공료와 공연비는 주지 않고 체제비만 지급하는데도 지난해 11개국 11개던 해외 공연단이 올해는 16개국 23개로 늘어났습니다. 6개국을 초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개국 23개 팀의 공연단이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연단은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우리 축제장을 찾은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한 아세안 센터가 축제 참가를 요청하면서 아세안 10개국 공연단이 스스로 참가했습니다. 내년 축제에는 해외 공연단의 참가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내 전 지역의 공연단을 관리하는 중국인민우호협회가 지난 일요일 안동 축제관광조직위원회와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맘만 먹으면 중국 전 지역의 공연단 참가도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솔로시 국제공연 축제 집행위원장 일행이 탈춤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안동을 찾았습니다. I saw this festival is a citizen festival. Citizen festival through Andong and around. The people, they perform, they see each other, they make happy each other. 중소도시의 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안동 탈춤 축제를 국제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도로에 패인 구멍을 일컫는 이른바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지역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지난 2010년 4건에서 2011년에 10건, 지난해는 18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 말까지 1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금액도 2010년 100여만 원에서 지난해는 2,300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 범어도서관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도서 500권을 기증받았습니다. 오늘 도서 기증은 국회 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책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이 위치한 대구 수성갑 지역구의 이한구 의원이 주선해서 이뤄졌습니다. 기증받은 도서는 일반 교양과 어린이, 전문 도서 등으로 국회 도서관이 대구에 도서를 기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상연구 분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2013 세계 인상연구 국제학술대회가 오늘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의 임상연구 전문가들이 참가해 임상연구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글로벌 시대에 급변하고 있는 의료 기술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갖습니다. 지난 5월 말 중단된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지역 송전탑 공사가 이달 초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 관계자 50여 명은 오늘 오전 한국전력 대경개발지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재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44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2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46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의료기기 판매 업체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억 2,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B씨는 비슷한 기간 같은 업체로부터 4,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캐나다에서 참치를 수입해 일본으로 수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한국계 캐나다인 35살 P씨를 구속했습니다. P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세관 수출 신고 필증과 수출 계약서를 위조해 김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 폴리실리콘 상주 공장이 공장 물건으로는 역대 최고 감정가로 경매를 통해 매각에 붙여집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는 15일 경매 1개에서 웅진 폴리실리콘 상주 공장에 대해 첫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정가는 4,019억 3,800여만 원으로 공장 용도 중에는 역대 최고가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1% 올랐고 8월에 비해서는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섬뜩하다는 표현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